안규백 장관의 삼감으로 본 KF-21 보람에 두 번째 시간으로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사명감의 결정체 KF-21의 양산 1호기 출고식 현장을 소개합니다. 제39대 해군 참모총장 취임식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거행됐습니다. 김경률 신임 해군 참모총장은 전투 중심의 실전적 교육 훈련을 통해 준비 태세를 갖추고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능력을 발전시키는 한편 신뢰받고 자부심 강한 해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진해군항을 출항해 사상 첫 태평양 횡단 항해에 나섰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괌과 하와이를 거쳐 캐나다 빅토리아항까지 14,000여 킬로미터를 이동한 뒤 오는 6월 캐나다와의 연합훈련에 참가합니다. KF-21 양산 1호기 출고를 모든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2001년 국산 전투기 개발 선언 이후 25년 동안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명감의 결정체 KF-21 보람회가 마침내 양산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넘어 세계의 하늘로 뻗어나가는 역사적인 현장을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꿈이 현실이 되어 다가옵니다. 2001년 건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로 시작된 보람회의 여정. 25년이라는 인고의 시작 끝에 KF-21 양산 1호기가 그 웅장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국방의 염원을 실현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이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하신 이래 숱한 난관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KF-21이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만들 핵심 무기임을 강조했습니다. KF-21의 성공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새 동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KF-21의 성공을 대한민국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고 전 세계를 수호하는 연대의 상징이자 평화의 전령사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성취 이면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평소 청년들에게 조언하고 9년 만에 열린 3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에서도 강조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KF-21의 개발과 생산에 참여한 장병과 연구진, 기술진 64,500여 명은 우리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6대의 시제기를 활용해 955회의 지상시험과 1,601회의 비행시험을 견뎌냈고 마침내 대한민국을 세계 4.5세대 전투기 개발국 대열에 당당히 올려놨습니다. 사명감으로 일궈낸 사반세기 25년의 결실. KF-21 보람회는 이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싣고 세계의 하늘을 향한 위대한 비상을 시작했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KF-21이 출고되기까지는 색상을 정하는 데도 많은 고민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군쏠쏠 정보에선 KF-21의 도색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재영 기자입니다.
KF-21의 색깔은 시제기부터 양산기까지 모두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시제기의 경우 6대 모두 색상이 다른데요. 바로 양산기에 적용할 색깔을 고민한 흔적입니다. 가장 먼저 나온 시제 1호기입니다. 부분 위장으로 보라매 3선 무채색이, 위장 도장으론 상하부 분리도색이 적용됐습니다. 시제 2호기는 부분 도장이 1호기와 디자인은 같지만 배경은 검정, 3선은 노란색입니다. 동체 위장 도장엔 F15K와 F35 중간색이 들어간 것도 변경사항입니다. 시제 3호기는 동체와 수직미익 모두 변화가 생겼습니다. 동체엔 진한 위장 패턴이 적용됐고 무채색의 상승공군 디자인이 부분 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제 4호기에선 F35 색상이 위장 도장으로 2호기처럼 상승공군 디자인에 노란 채색이 들어갑니다. 시제 5호기는 전체적으로 위장 색상이 적용됐습니다. KF16과 FA50 색상이 동체 위장 도장으로 부분 위장 역시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마지막 시제 6호기도 F15K 도색이 5호기처럼 전체적으로 적용됐습니다. 현대적 주력 전투기 도장체계인 만큼 기존 항공기보다 더 오랜 연구 개발 끝에 탄생한 KF-21의 도색. 출고식을 통해 대한의 푸른 하늘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군솔솔 정보 안지연 기자입니다. 김경률 39대 해군참모총장의 취임식이 25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신임 김 총장은 해군 해병대 현존 능력 강화와 AI 유무위 복합 전투 능력 발전으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번영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39대 해군참모총장 취임식을 주관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훈시를 통해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해군은 국군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취임하는 김경률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국방정책과 작전 분야 전문가이자 제덕 겸비의 제독이라며 탁월한 전략적 식견과 지휘 능력, 따뜻한 품성으로 대한민국 해군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더 강한 해군으로 이끌 최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신임 김 해군참모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해군 해병대의 소명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해군 해병대에 부여된 소명은 명확합니다.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넘볼 수 없도록 강한 해군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번영과 안전 보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김 총장은 이를 완수하기 위해 현존 능력 강화로 준비 태세를 보장하고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 능력을 발전시키며 신뢰받고 자부심 강한 해군 구현에 중점을 두고 해군을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존 능력 강화 분야에서는 전투 임무 중심의 실전적 교육 훈련으로 장병의 강한 역량을 배양하고 함정, 항공기의 전투력 보장을 위한 첨단 군수 지원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능력 발전을 위해 무인 전력의 체계적 확보와 기존 유인 중심 플랫폼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전략과 작전 개념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군이 국민의 충직한 군대로서 군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국민에게 신뢰받고 그 신뢰 위에 자부심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독자 설계하고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캐나다와의 연합협력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출항했습니다. 이번 항해는 우리 잠수함의 첫 태평양 횡단이자 이동거리도 14,000km로 역대 최장인데요. 양국의 훈련은 해양 안보 방산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 1번함 도산 안창호함. 오는 6월에 열릴 캐나다 해군과의 연합협력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25일 출항했습니다. 해영 김기범 등 180명은 한국 캐나다 연합협력훈련 참가 임무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진고합니다. 필승! 도산 안창호함은 우리 잠수함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합니다. 진해에서 캐나다 빅토리아까지 항해 거리는 14,000km, 역대 최장 기록이 될 전망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태평양 횡단 중 미국 괌과 하와이에 기항하는데
하와이에서부터는 캐나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 2명이 편승해 함께 항해합니다. 캐나다 승조원이 우리 3,000톤급 잠수함의 편승에 훈련 과정 등에 참여하는 건 지난해 12월 한미 연합 대잠전 훈련 사일런트 샤크에 참가한 안무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잠수함은 항상 미지의 항로를 개척해 왔으며 이번 태평양 횡단도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의미 있는 항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해군은 이번 항해의 의미를 캐나다 해군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나라 바닷물을 담은 잠수함 모형 2개를 가지고 캐나다에 도착해 현지 바닷물을 함께 담아 서로 간직할 계획입니다. This framework provides a clear process to accelerate defense cooperation, enhance interoperability and readiness, strengthen defense industrial collaboration, and jointly contribute to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도산 안창호함의 출항은 우리나라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해군은 우리 기술로 만든 잠수함의 작전 능력을 증명해 양국 간 해양 안보,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에 대한 여러분의 자부심과 뛰어난 운용 기술은 캐나다가 추진 중인 차세대 잠수함 전력 사업에서 한국이 최적 선택지임을 보여줄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6월 캐나다와의 연합협력훈련엔 우리 해군의 대전함도 함께 참가합니다. 훈련을 마친 두 전력은 같은 달 말 하와이에서 미 해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에 참가한 뒤 국내로 복귀합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목이 순국 116주기인 26일부터 서울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전시됩니다. 국가보훈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 참배홀에서 안 의사의 유목, 비니무천 부위무교 진본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국내에 특별전으로 공개된 바 있는 이 유목은 다음 달 말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유목 공개 행사에 앞서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 추모식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독립유공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거행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0명 이상의 미 육군 파리 공수사단 소속 병력의 중동 지역 투입을 승인했다고 미국 언론이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파리 공수사단 병력이 투입되는 시기는 향후 며칠 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파리 공수사단이 공중을 통해 침투할 곳으로는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이 유력하게 거론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으로부터 아주 큰 선물을 받았다면서 종전 협상의 진전을 시사했지만 이와 동시에 대규모 지상군 투입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군공항 이전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등 군사 인프라 정책이 활발합니다.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과 비행안전구역 재조정 등 군사시설이 주변 도시 개발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시설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인 권영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도시공학부 교수와 함께 군시설 단지 개발, 공항 이전 등 전략적 인프라 정책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올해 시설분과에서 주로 논의하고 있는 과제는 무엇이고 또 군공항 이전 같은 공공군사 인프라 활용 측면에서 어떤 정책이 논의되고 있을까요? 특히 군공항 같은 경우는 소음 문제 같은 것들도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논의 중에서 군공항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개 노후화된 이제 군 시설을 이제 좀 이전하는 계획들이 이제 좀 논의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인근 그 군 시설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던 도시의 이제 발전을 이제 시도하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군 장비들도 굉장히 최근에 첨단화되고 있고 또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작전 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군공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첨단화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하는 지역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거버넌스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와 도시개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시설 정책의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이제 군 시설하고 도시가 이제 완전히 경립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국토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변화되는 상황에 있어가지고는 첫 번째로 그 군 시설 같은 경우에 그 상당히 이제 첨단화되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군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연계되는 산업들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비행기라든가 아니면 군 시설들을 보수하는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야 되고 또 뭐 그 주변에 이제 식자재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이제 서비스 산업들이 이제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이 이제 고민이 돼야 되고 또 도시 개발 측면에서는 새롭게 이전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개발을 해서 그 이익으로 이제 그 기부대 양여 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기부대 양여 사업을 가지고 이제 군 시설을 다시 조성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개발 이익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새로 이전하는 지역 주변의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도심부보다 조금 외곽 지역에다 이제 배치하게 되는데 그 군시설하고 연계해서 주변 지역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AI와 드론, 첨단 무인체계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 교육훈련 시설 수요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군사 시설 건축과 단지 설계 시 인프라의 미래 대응성을 어떻게 반영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AI, 보안 이런 측면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을 평가할 때도 이러한 이제 뭐 AI라든가 또 이제 보안 측면이 어느 정도 잘 갖춰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뭐 스마트 시티라든가 스마트 건설 또 스마트 건물 이런 그 최첨단 기술들을 군시설을 조성할 때도 이제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그 건설하는 과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첨단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건설 과정에서 일어나는 뭐 사고라든가 또 건설 관리를 이제 체계적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공기를 단축시키고 그것 때문에 또 사업비를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살펴보고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시설분과위원 권영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 도시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육군 제6관구 사령부 관하 제10급양대에서는 지난 7일 오후 3시 전군에서는 최초로 장병들의 급식 향상을 위한 영내 소세지 공장을 개설 시동했습니다. 총 건평 200여 평의 냉동시설을 비롯해서 급식 생산에 필요한 제반 설비를 갖춘 이 공장은 앞으로 전군에 걸쳐서 설치될 예정인데 돼지, 고래, 상어 등 영양가가 높고 비교적 값비싼 재료를 들여서 하루에 570kg을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동급양대에서는 소세지 공장 외에도 각종 튀김 공장, 제빙 제분 공장을 설치 가동하고 있어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로 더욱 생산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군의 급양 향상에 급진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군에서는 식생활에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유취식 발전위원회를 설정하여 병사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수백 명분의 밥을 지을 수 있는 다단식 취사기구를 고안해내는 한편 병사들이 언제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뜨거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보온기구를 고안해냄으로써 이군과나 병사들의 사기는 전례 없이 충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의 정량급식 제도를 한 걸음 발전시킨 자유취식 제도는 병사들이 식욕에 따라서 밥을 알맞게 먹을 수 있고 또한 잔반이 없어지게 되는 등 병사들의 체중은 날로 늘어나는 한편 급식 향상이라는 기본 목표에 효율적인 명랑한 병영 생활이 이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국방의 간성을 육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는 제방 시설을 갖추고 사관 생도들의 급양 향상에도 솔선하고 있습니다. 이 3사관학교는 사관 생도들의 영양 관리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분식을 제공, 균형 있는 영양 공급으로 장차 자유의 방패로서 강인한 체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날은 포근하겠지만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나날이 확대되면서 현재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하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 내륙 일부에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원주는 0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19도, 대구는 23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요일까지 서해상으로는 짙은 바다 안개가 예상됩니다. 30일엔 남부 지역부터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